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산업 보안의 개념이나 역사적인 흐름, 경제 안보와의 관계,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산업보안법에 관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산업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수업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산업보안법의 개념과 체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보안관계법 또는 산업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기술 그리고 관련된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규를 모두 아우르는 이, 어, 말입니다. 산업보안관계법의 대표적인 법률은 역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어, 계속해서 저희가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법은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법률 또는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보안의 대상은 산업기술 외에도 방위산업기술이나 중소기업기술, 산업 가치가 높은 기술을 포함하고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산업보안관계법이라는 것은 보안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 대상의 대부분은 영업 비밀과 같이 비밀의 형태로 존재하고 산업 스파이 등에 의해서 부정 유출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과 같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들은 반드시 비밀의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고 특허 등과 같이 공개된 정보로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기술 또는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서 적성국이나 경쟁국 정부의 연관된 기업의 손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어떤 큰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영업비밀이든 특허든 모두 대상이 됩니다. 또 이제 산업보안은 산업 전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함께 국방이나 금융, 에너지, 문화 이런 산업 분야들별 특성을 고려한 법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 산업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무역 분쟁으로도 이어져서 국가 차원의 무역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개별 기술의 수출 통제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인수합병에 관한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산업보안관계법은 직접적 기술보호법과 간접적 산업보안법 또는 간접적 기술보호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자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있고 이 법들은 주로 기술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대부분 규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지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간접적 산업보안법 또는 간접적 기술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대외무역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지식재산권법, 형법 등등이 있고요. 이러한 간접적인 산업보안법들은 기술보호를 직접적으로 또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법률에서 기술보호와 관련된 일부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보안정책 그리고 법적 지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후 강의에서 각각의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은 간단하게 각각의 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술보호 관련 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재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과거에 구 영업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민간기업 비밀누설의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근절에 어떤 큰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2006년 10월에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국내 핵심 기술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및 국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단독 또는 산업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한 첨단 기술이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영업비밀보호법과 같이 사후에 규제하는 사후규제적 법률만 존재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정부로 하여금 종합적인 기술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각종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크게 산업기술과 국가 핵심 기술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과목부터 자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그리고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등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기술의 일종인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타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하는 산업기술 중에서 국가 핵심 기술을 제9조에 따라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 고시와 관계없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들 중에서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구조에 따라 지정한 산업기술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 수호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핵심 기술의 범위를 타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업기술로 한정해서 지정하지 않고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고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술이라면 모두 국가 핵심 기술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산업기술보호법의 핵심적인 법 중에 하나인 영업비밀보호법입니다. 이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이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침해 행위에 해당이 되고 민형사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예방 청구, 강력한 형사처벌, 해외 유출 시에는 15년
그리고 국내 유출 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기술상의 영업비밀과 경영상의 영업비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19년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즉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술보호 관련법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2014년 5월 28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 계획 수립, 보호 지침 제정, 기술 자료 임치 제도 활용 지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보안 기술 개발 지원, 기술 보호 전문 인력 양성, 기술 보호 관제 서비스의 제공, 보안 시스템의 구축 제공 이런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특이하게도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기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기술 유출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행정조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호 관련법은 이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해외 수출 및 공동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런 방위산업이 하나의 전략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위산업 기술이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이런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부실 관리의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29일에 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국방 분야의 중요한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지정을 하고 보호체계를 갖춰서 관리함으로써 불법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대상기관에는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 전문 연구기관, 그 밖에 기업 등이 대상이 됩니다. 또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또 국방부 장관 산하에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이 4개의 기술보호법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체계로서 크게 보호대상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이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는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하며,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체계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 접근, 열람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의미합니다. 정보보호체계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 접근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대상기관은 이러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